저스틴 하면 이제 쓴소리.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렇게 태어나신 건지. 근데 그건 또 자존심이 상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또 말은 또 해서 문법 문제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안 하고 만다. 네. 에이. 그렇습니다. 네. 쓴소리로도 참았어요. 그래서 눈 떠! 잠이 와? 검사 나와.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에듀윌 편입에서 문법과 구문을 수업하고 있는 저스틴입니다. 벌써 16년 차입니다. 저희가 합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편입에서 어찌 보면은 구독자 수 1위. 네, 또 이것도 얘기해야죠. 저스틴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차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도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바빠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스타 강사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좀 바늘을 울릴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수업 계속 열심히 하고 그 흔한 크리스마스도 솔직히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는 쉬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형광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강생들 진짜 빡시게 관리합니다. 월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수업하고요. 일요일날 하루 쉬는데 이제 인강생들 관리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러면 이제 저스틴 쌤의 이제 무기가 좀 뭔가 꾸준함. 네,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어찌 보면 이걸 제일 강조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배워도 되는데 편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그 진심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원동력이 돼서 또 여기까지 지금 수업을 잘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 중에서 좀 문법 강사로 시작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성격, 제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되게 칼 같으세요. 정말 꼼꼼하고. 근데 그 성격을 제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꼼꼼한 거에 잘 맞는, 또 문법이 또 아주 제격이죠. 철저하게 정리를 딱딱딱 해주니까 네. 어찌 보면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준비를 네. 다 해오신 것 같아요. 다 애드립니다. 강의를 보통 하실 때 네. 이제 칠판에 이제 판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편입 뽑는 인원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알려줄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편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오시나요? 저는 좀 어찌 보면 학원에서 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편입에 대한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일반 편입으로 할지 학사 편입으로 할지 인문계 편입으로 할지 자연계 편입으로 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고민을 다른 사람이 정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본인 인생이잖아요. 아.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죠. 진짜 숫자로서 칠판에다가 적어주는 것 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찌 보면 네. 제가 거침없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고. 저스틴 하면 이제 쓴소리.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렇게 태어나신 건지 아니면은 강의를 하시다가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셉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저랑 진짜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은 네. 솔직히 제 강의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해봤어요. 저도 따뜻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게 성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뇌 구조 자체가 이미 다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이미 형성이 다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좋게 얘기를 하면 본인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 생각을 깨줘야 이 편입에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학생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의 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희 학원을 선택하고 제 강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네. 정말 그 쓴소리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쵸. 어찌 보면 처음에 제가 약속을 하거든요. 네. 내가 악의 역할을 하겠다. 그 대신 너 정신 못 차릴 때 멱살 잡고 내가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왕 하는 거 좋은 학교 보내주겠다. 학생들한테 아침마다 예, 그렇죠. 뭐 명언을 보내고 네. 파이팅 메시지를 준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하루에 꼭 한 명씩은 이런 문자가 와요. 단문이. 선생님 오늘 공부하기 싫었는데 이 문자를 보고 오늘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글이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공부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맞죠. 조금 의욕이 꺾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좋은 글, 명언 하나 보고 공부를 한다면 네. 저는 뭐 문자비가 아깝지 않죠. 요즘 일주일에 수업을 좀 몇 시간이나 좀 가르치세요? 하루에 거의 한 뭐 9시간, 10시간씩. 네. 아침 7시부터 업무 시간으로 보면 밤 10시까지 계속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하루 쉬고, 이제 인강학생들 관리하고, 또 형광학생들도 출석 관리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또 그러냐고 또 시간을 보내고, 사생활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 2월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그렇게 제 스케줄이 풀로 차 있진 않아요.
않아요. 그러면요, 이게 개인 생활이 없을 텐데 예. 가끔 좀 슬럼프에 좀 빠지실 경우는 없을까요? 네. 16년 동안 이 생활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네. 남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일 중독자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오. 그러니까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고 그게 끝이에요. 물론 약간의 휴식,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바쁘게 사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행복합니다. 좀 약간 그런 금융치료에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면요, 지금 되게 바쁘게 살고 계시고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감사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솔직히 현재 좀 가진 고민은 없을까요? 고민거리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없다고 하면은 말이 네. 안 되죠. 근데 이게 네. 고민거리는 많은데 네. 솔직히 이게 또 직업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네.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칠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생각할 때 편입 문법에서는 네. 저한테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한 길이거든요. 와, 이거는 뭐 이거는 근데 약간 좀 자부심이 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반박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과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입 문법은 저스틴이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가르쳐서 네.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시간 투자하게 해서 최대 효율을 올려주고 싶거든요. 학생들이 문법을 너무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투자되는데 막상 문법적인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네. 처음엔 좀 하다가 문법을 포기해요. 어, 조금만 쉽게 접근하면 네. 포기할 과목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리고서 학생들이 합리화를 합니다. 네. 문법 몇 문제 안 나오니까. 근데 솔직히 처음부터 그러면 그 얘기를 했어야지. 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만둔 거.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내가 어려워서 그만뒀다. 근데 그건 또 자존심이 상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또 말은 또 해서 문법 문제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안 하고 만다. 네. 에이. 그렇습니다. 네. 쓴소리로도 참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일단 참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네, 보여줘요, 지금. 조금이라도 좀 많은 학생들이 내 강의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에듀윌 편입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에듀윌 너무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브랜드 있는 학원이 관리까지 철저합니다. 원래 큰 학원이 관리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저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좀 많은 학생한테 알려줘서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학원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약간 또 직업으로 연결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간은 광고 좀 들어갔어요. 조금 티났습니다. 오늘 저도 실제로 이제 제 학생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요. 들어보고 그다음 너가 결정해봐라.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애들 후기가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대학교에 합격하더라. 그런 학생들의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편입은 절대 독학하면 안 됩니다. 이게 컨텐츠가 정말 좋은 입시에서는 어찌 보면 책을 갖고서 독학을 해도 합격할 수 있지만 편입이라는 건 정보력 자체가 되게 제한되다 보니까 형당에서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합격을 하고 싶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배우는 선생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편입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요새는 꽤 돼요. 저는 약간 놀란 게 옛날에는 인서울 4년제 다니는 학생들이 편입 준비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편입학원에. 근데 요새는 조금 영어 좀 하네? 살짝 물어보면요. 1년, 2년 영어권에서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약간의 틈을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하자면 그럼 인서울 4년제 그리고 영어권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다. 그럼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하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던져볼까요?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쓴소리 아닌 쓴소리. 지금 이게 약간 위험한 얘기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서울 4년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노력했죠. 그 6년 동안 노력해서 이미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학교 레벨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놀았죠. 물론 그거를 후회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 이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교 쪽으로 다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중상위권 학교라든지 중위권, 중하위권 학교나 하위권 학교는 이 학생들이 굳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리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괴물 같은 학생들,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 상위권 학교에 다 들어가도 남는 자리가 또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이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을 믿고요. 중간에 절대 슬럼프 같은 것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슬럼프에 안 빠질 수 있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처음보다 공부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요새 내가 왜 그러지? 내 자신이 뭔가 좀 변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인지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만약에 편입 공부를 해서
끝까지만 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정말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그냥 대놓고 하는 얘기인데 편입은요 다른 입시와 다르게 허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허수들은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편입 공부를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 학생들이 또 원서는 씁니다. 연말에 다시 오죠. 그죠? 에이.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허수가 돼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편입은요. 물론 재능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16년 동안 느낀 건 뭐냐면 재능 49%, 노력 51%.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현실적으로 하나씩 다 따지다 보면 편입 못합니다. 근데 다른 입시랑 비교할 때는 솔직히 편입이 쉬운 게 사실입니다. 요새는 허위 정보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수능이 편입보다 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더라고요. 맞아요. 와, 근데 저는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 수능이 편입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편입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쟁률 줄이기. 예, 근데 이거 저는 되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편입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뭐 자체 뭐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본인들은 약간 우스갯소리를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약간 장난식으로. 네. 근데 그 허위 정보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또 들어가는 기 얇은 학생들이 또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거는 근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아니 제가 편입계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수능 봐라. 남들처럼 수능 보지 왜 편입하느냐. 근데 수능에서 가능성이 없다면 편입해라. 왜? 편입이 훨씬 쉬우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분량 너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좀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 들리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